자, 아스날이랑 첼시랑 붙었습니다. 프리시즌 왕 아스날 아닙니까? 옛날에 프리시즌을 아스날이 잘 기억도 안 난다. 잘했을 때도 있고 못했을 때도 있고 근데 비교적 프리시즌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 프리시즌이라는 게 저는 마냥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어떻게 이적생들 움직이나 정도 보면 돼. 그거랑 실제 경기랑 존나 차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우리가 그건 알아야죠. 뭐요? 프리시즌이 프리 시즌이 아니라는 거. 아 그렇죠. 네, 프리 시즌이라고 알고 있었던 우리 5명의 멤버 중에 2명이 있습니다. 이주원 주원이 형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김수빈 이명철? 네. 진짜? 프리 시즌으로 알고 있었다고? 네. 주원이 형도 프리인 줄 알았는데? 네.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주책남들에서 얘기를 하다가 프리시즌 얘기했는데 프리 이제 수빈이 헷갈렸다. 농담이다 그러는데 지랄 몰랐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네, 그래도 수빈이가 또 후배인데 캐스터 후배인데 수빈이가 뭐 어디가 모자랍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얘는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형철이가 모르는 건 저는 뭐 충분히 오버롤을 오버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워낙 상식이 없는 친구 네, 때문에 뭐 형철이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김상식 감독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네네네. 상식을 좀 키워야죠. 네. 어쨌거나 아스날은 프리시즌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첼시랑 경기가 4대0이 나왔단 말이야. 투엘 감독은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인터뷰 보니까 좀 그 분위기가 표정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일단 뭐 2명 영입 됐는데 이건 턱없이 모자라고 그리고 지금 급하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계속했죠. 이 첼시의 이적 시장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엘 감독과 구단 간의 이 약간의 그러니까 뭐 좀 혼선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중요한 건 팬들을 만족시킬 만한 이적 시장은 아니어 보이고 토드 볼리가 지금 미국판에서 넘어온 사람 아니야? 그럼 축구판이랑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적 시장에서 좀 탁탁탁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 느낌 더군다나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쨌든 이 굉장히 판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팀과 2번이나 엮였어요. 그렇죠. 바르셀로나. 하피냐랑 쿤데랑 둘 다 엮였잖아. 근데 결국엔 둘 다 지금 바르셀로나 가는 그림이란 말이야. 일단 하피냐는 뭐 진짜 오피셜 땄고 그리고 이제 쿤데 딜은 첼시가 옛날부터 되게 공을 많이 들였었던 딜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쿤데에 대해서 투엘이 약간 좀 후순위로 본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가 많이 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땡겨 올라 그러다가 결국엔 다시 바르셀로나 쪽으로 가는 그림이란 말이야. 일단 그 쿤데 건에 관해서는 이날 첼시 수비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는지 누가 나와서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를 보면은 지금 빨리 쿤데로 데려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는 어쨌든 바르셀로나랑 붙으면 바르셀로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영리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 거고. 아니 지금 영입이 되게 잘 됐어. 아니 대박이야 솔직히. 그 이제 엘클 했잖아요. 네. 레반도프스키 하나만으로도 무게감이 확 달라지더라고. 근데 거기 지금 바르셀로나랑 엮여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아우 씨 이거란 말이야. 맞아. 그리고 타겟 팬들도 영주 형도 지금 아까 찍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딴 팀 이렇게 하니까 뭐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바르셀로나만 놓고 봤을 땐 지금 뭐 워낙에 보강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바르셀로나 개막전을 보고 올 것 같습니다. 가면은. 그래서 그러네. 좀 기대가 돼요. 보고서 재밌게 좀 보고 와서 이게 썰 좀 풀어줘라.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어쨌든 개막전이면 그래도 나올 거거든요. 그지. 레비는 무조건 나올 거고.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영주 형을 제가 어떻게 또 레반도프스키 유니폼이라도 하나 사다 드릴까. 그냥 고민만 하고 있고요. 네, 영주 형 지금 마감에 쫓기고 있어요. 영상 찍자마자 빨리 갔습니다. 그 프리미어리그 저는 이미 다 넘겼습니다. 아니 목요일에 히든풋볼을 하는데 마감 때는 술을 안 먹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못했대. 아니 저는 다 목표가 있었어요. 하루에 3명.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이렇게 툭툭툭 잘 되더라고. 네. 어쨌거나. 자 그래서 아스날이랑 첼시를 조금 볼 텐데요. 일단 아스날은 프리시즌 저는 아주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프리시즌 성과 너무 좋고 이 아르테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가 이제 올랜도 시티 전도 리뷰를 해드렸지만 4-3-3 형태의 압박 시스템을 그냥 프리시즌 통해서 당금질 쭉 하고 저는 시즌 본 시즌 딱 그렇게 들어가고 싶을 거야. 쓸 것 같아요. 여기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이제 이걸 뭐 4-2-3-1로 다시 바꾸든지 하겠지만 4-3-3이 이제 기본 형태가 되겠고 이날 경기는 사카가 조금 몸이 무거워 보이긴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기적인 압박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세리톱은 전방에 있는 센터백 그리고 2명의 메잘라는 이 중앙 미드필더 쪽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주면서 전방 지역에서부터의 압박 강도를 굉장히 아스날이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베라이트가 이번에도 우측 풀백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살리바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 아주 괜찮아요. 네, 그러면 오른쪽에 때에 따라서는 뭐 물론 토미야스가 있지만 잘 적당하게 섞었으면 어차피 오른쪽에 그러니까 그 아르테타의 양쪽 풀백이 한 명은 완벽하게 거의 윙어처럼 올라가고 한쪽은 좀 스토퍼처럼 받쳐주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아스날 이 좌우 풀백의 공통점,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의미에서의 공통점인데 결국 풀 시즌이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토미야스도 부상을 이번에 좀 길게 받았고 티어니도 마찬가지. 티어니 부상 당해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네, 근데 티어니 사실 셀틱 때부터 그래가지고 안타까워. 베나이트가 우측 풀백으로 기용되면서 파티 빌드업 도움 주고 그리고 파티가 사실 좀 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체 불가의 자원입니다. 근데 진짜 잘했고 그러니까 새롭게 누군가를 사오지 않는 이상은 토마스 파티가 거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 달라요. 삼선의 파티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네. 따라서 경기력 차이도 심하고 이 파티 빌드업 볼 순환 여기에 기본적으로 공간 커버 범위가 상당히 넓은 선수다 보니까 여러모로 쓰임새가 다양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베라이트를 어떻게 보면 좀 기점으로 해서 셀백 전환도 아스날이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도 있고 살리바 마갈량에서 호흡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베라이트 마갈량에서 고정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둘 중 하나 빠지면은 되게 난감했잖아 아스날이 지난 시즌에. 예. 근데 여기에 살리바라는 옵션이 추가가 되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선수들을 조금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스쿼드 자원을 아르테타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되게 짧은 시간이긴 했는데 로콩가가 이날도 메짜라에서 되게 좋았거든요. 로콩가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아. 마지막에 골도 넣었어. 그래. 그리고 엠블럼 키스하는 거 봤어요? 이거 그런 거는 좀 난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엠블럼 키스는 좀 천천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예. 아직 애정을 다 주지 않았군요. 아 그럼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 함부로 입술 놀리고 댕기면 안 돼. 네. 너도 마찬가지야. 저 안 놀려요. 아무데나 가가지고 뽀뽀나 갈기고 댕겨 말이야. 뽀뽀는 술 먹고 당신이 하는 게 뽀뽀고요. 난 남자들한테만 해요. 여자들한테는 안 해요? 안 해요. 여자들한테 내가 술 마시면 하는 스킨십처럼 했으면 진작에 쇠고랑 찼어 나는. 좀 아쉽네요. 네. 아쉬움이 아니죠? 그건 나도 없었지. 그렇군요. 월급 누구한테 받나요? 죄송합니다. 오늘 분출날이야. 그러네! 미안합니다. 이번 달에 인센티브가 많아요. 예, 죄송합니다. 네. 아유. 제가 큰 결례를. 네네. 어쨌거나. 네, 어제 로콩가. 이제 저는 올랜도 시티전에서도 이 좌잘라였거든요. 그래, 그쪽이 나은 거 같아. 괜찮았어요. 그쪽이 확실히 나은 거 같아. 3점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 장점이 좀 더 나와. 그러니까 이 좌잘라 자리가 로콩가가 답이 될 수는 있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좌잘라 자리에 답이 과연 로콩가인가? 이거는 약간 의문이긴 한데 3선에 쓸래? 좌잘라 쓸래? 무조건 좌잘라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자카보다 제가 자카가 가진 태생적인 단점이 있단 말이야. 그거랑은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은케티아는 오늘 제주스랑 맞교차가 되긴 했는데 저는 확실히 둘이 같이 뛰었을 때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좌측으로 빠지면 제주스랑 자연스럽게 스위칭해가지고 위치 돌아가고 그리고 제주스 뭐 이제 이적상에서 설명할 건데 제주스 그냥 프리시즌의 신입니다. 존나 잘하지 않냐? 존나 잘합니다. 와, 솔직히 프리시즌만 보죠? 지금 공격수를 쫙 줄 세우지 제수가 1등이야.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그 시즌의 마지막 득점이 되면 그게 이제 그거대로 문제가 되겠지만 아까 형철이 형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 네. 근데 제주 진짜 프리시즌 신이고 잘해요. 살리바 갈수록 마을랭스가 호흡 좋아지고 주전초 도약 노릴 만합니다. 진첸코? 난 약간 진첸코 괜찮은데. 난 약간 믿고 쓰는 맨시티라는 느낌이 났어. 그러니까 지금 아스날이 위치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2000년대 초반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은 레알 마드리드나 맨체스터 시티 쪽에서 데려오는 게 그렇죠. 확실해. 그러니까 이 티어니는 보다 직선적이라면 진첸코는 되게 인버티드 풀백 롤을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이미 잘해왔잖아. 배운 게 그건데. 맨날 펩이 시킨 거예요. 그래. 그리고 측면으로 갈 때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아르테타가 좀 핵심으로 생각하는 그 측면 지역에서의 좌우 트라이앵글. 그렇지. 이걸 형성하는데 진첸코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 펩한테 맨날 배운 게 그거거든. 아르테타가 누구와 철학을 공유합니까? 펩이죠. 그럼 맨시티 선수들이 좋죠. 네.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선수는 어떤 선수들이 가죠? 그냥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갑니다.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 데려오면 돼. 그래. 거기는 어차피 축구 그냥 잘하는 애들이 가는 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수비적으로는 아직 약간 불안한 점이 있긴 했는데 네. 진첸코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마르퀴뉴스는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피지컬이나 밸런스 자체는 저는 꽤 좋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버텨내 힘도 좋았고 근데 이제 마르퀴뉴스가 이날 경기 뛰기 전에 직전에 좀 무릎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네. 이거는 좀 감안하고 바를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좀 첼시인데 여전히 조금 이선 자원 영향력이 너무 떨어져요. 첼시가 한 마운트 정도. 그리고 베르너는 지난 시즌 막판에 잠깐 좋았잖아요. 없어졌습니다. 그 베르너 없어졌고요. 하베르츠는 저는 이번 시즌이 진짜 시험대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하베르츠도 영향력이 비교적 좀 아쉽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하베르츠 마운트 두 명이 그래도 전방에서는 제 역할을 해준다고 봤는데 이날은 아무래도 마갈랭스도 피지컬이 괜찮고 살리바도
좋단 말이야. 그래. 그러다 보니까 하베르츠가 생각보다 힘을 많이 못 썼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올 시즌에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잘해봐야 될 것 같고 찰로바 개선 많이 돼야 됩니다. 네. 이게 제주스 골도 사실 찰로바가 뺏어나긴 했는데 그 다음에 빌드업 실수에서 실책성 플레이 완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데뷔 초반 임팩트가 너무 좋았잖아요, 찰로바가. 근데 그거 다 없어졌고 수비적으로 계속 찰로바 쪽에서 불안한 상황이 나오니까 첼시가 약간 뒤쪽으로 물러서서 맞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랑사를 저 말 안 하겠습니다. 말랑사를 제가 봤을 때 첼시 수비 기량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중소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중소가 저한테 존나 쌍욕했단 말이에요. 뭘 지켜봐요?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 안 된다. 말랑사는 안 되고. 리스제임스는 그래도 우측에서 공격적으로 상당히 괜찮았어요. 근데 수비적으로 공감 내주는 움직임이 좀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날 아스날이 넣은 4골 중에 2골이 우측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는 제임스도 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요. 맨디 좋은 골키퍼죠. 반사신경 좋아요. 팔 길어요. 잘 막아요. 근데 발밑이 너무 불안해. 아니, 결국엔 맨디 실책으로부터 득점이 나왔어 아스날에. 네, 그러니까 선방 능력 여전히 좋은데 빌드업 과정 실수가 나오니까 막 골킥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패스했는데 이거 너무 허무하게 상대한테 소유권 넘겨주고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뭐 훈련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좀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투엘 감독이 어쨌든 아이솔레이션을 계속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고립시켜. 그게 좌측이 됐든 우측이 됐든 이제 저는 우측 비중이 조금 더 없다고 보긴 하는데 좌측이 됐든 우측이 됐든 한쪽으로 무게중심 쏠고 반대로 크게 전환해가지고 이쪽에 좀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선 자원도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난 투엘 감독을 이렇게 프리미어리그에서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 감독은 때로는 전술적인 어떤 유연한 면에서는 펩 가르디올라와 클롭 이상의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감독이다. 지금 전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누구냐 그러면 펩, 클롭, 투엘 뽑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이긴 것 같아요. 콘테는 조금 더 다른 유형의 감독이고 약간 이 팀을 조직하고 이런 스타일이잖아. 위 멘탈리티 더 심어주고. 아르테타는 아직은 이제 이들에 비해서 연차가 많이 딸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선도 그렇고 윙백도 폼이 엄청 좋은 게 아니라서 투엘이 뭔가 본인의 그런 전술이 입히기가 약간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패스 정확도 굉장히 부정확하고요. 첼시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약간 선수단 전체 저는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특히 오프 더 볼 상황에서 보면 움직임이 너무 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 데도 없고 가다가 턴오버 나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 반복됐던 것 같고, 수비 상황에서 사르나 찰로바 같은 자원들 템포 너무 잡아먹고요. 상대가 압박하면 그거 대처하기에 급급한 그림이 저는 아스날전 통해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적생들 보면 스털링 일단은 공 자체가 많이 안 왔어요. 나는 근데 스털링은 시즌 들어가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기존 이선 자원이 풀베지오거든요. 그래. 이 풀베지오에 비해서는 훨씬 낫습니다. 풀베지오가 플리시, 베르너, 지에우. 지에우 오도이. 풀베지오. 네, 풀베지오 4명보다 네. 나아요. 4명은 훨씬 낫고 온더보리도 오프더보리는 다 괜찮고, 그러니까 부진한 공격진 사이에 저는 스털링은 거의 뭐 유일하게 빛났다고 봅니다. 쿨리발리 신이에요. 말할 거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티아고 실바랑 맞교체했는데 신 나가고 신 들어왔습니다. 이 선수는 유럽 전체에서 기량만 놓고 봤을 때 부상인 거 제외 수비수 최근에 탑5 바깥으로 밀려난 적이 과연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갤러거인데, 코너 갤러거. 이 선수가 좋았죠,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근데 코너 갤러거에 대해서는 사실 첼시 팬들 사이에서도 과연 이 선수가 첼시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이라기보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저는 아주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3선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위야. 왜냐면 이 선수 자체는 원래 2.5선 네. 정도의 위치에서 박스 안 침투하고 맞아요. 중거리 슈팅 때리고 선수 연계하고 다시 침투 움직임 가져가고 이게 장점이라고 보는데, 3선에서 조르지뉴의 파트너로서 볼 순환이나 이런 역할을 맡다 보니까 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쪽보다는 좀 더 에너제틱하게 위에서 뛰어줘야 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태클도 조금 되게 성급한 유형의 파울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만약 프리미어리그였으면은 저는 카드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코너 갤러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투엘 감독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드필더들이 중위권에서 뛸 때랑 거기서 상위권했을 때랑 조금 느낌을 다르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생각을 한번 근데 이런 거는 난 투엘이 잘 다듬을 거라고 봐. 결국 전 나쁜 선수 아니라고 봐요. 아스날은 프리시즌에서의 모습을 시즌에 이어가면 되는 그게 목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첼시는 이런 이적 시장을 좀 더 잘 만들어가면 이 선수단이랑 이 감독이 이미 성과를 내온 챔스 우승시킨 감독이니까 단 이적 시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네.